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반환점을 돈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운영 미숙의 성범죄 추정 사건까지 터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예보까지 나와 또 한 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새만금 세계 잼버리 공원 인근에 새만금 잼버리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태풍이 걱정입니다. 대비가 좀 돼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잼버리 야영장에는 몽골 텐트, 이동형 화장실, 또 덩굴 터널 같은 임시시설물이 대부분입니다. 비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오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브리핑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세부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에 추가 브리핑을 열고 태풍 기상안전 대책을 다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잼버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는 17개국이 각국의 전통 춤과 노래 등 장기를 선보이는 새만금 갓 탤런트 경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전국 17개 시도로 연계 프로그램 지역을 넓히는 방안의 확정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우선 세계 연맹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우트 정신에 따라서 1박 이상의 긴 프로그램보다는 무박 프로그램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 오늘도 예정대로 더 두텁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성범죄 논란이 제기된 태국인 지도자는 뒤늦게 분리 조치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태국인 지도자 어제부터 영내에서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조기 퇴소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잼버리 조직위가 이 태국인 남성을 다른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과 분리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조직위와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문화적 차이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으로 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찰도 성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낸 상태였습니다. 논란이 된 현장에 있었던 지도자의 말대로 논란이 된 당시 상황을 잠시 종합해보면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일 새벽 5시 반쯤 천막으로 가려진 샤워실에 태국인 지도자가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수건이나 비누 없이 있다가 한국 국적 지도자가 들어가 어느 나라 대표단 소속이냐고 물었을 때는 어째선지 필리핀 소속이라고 답했다는데요. 이 태국 지도자는 너무 더워서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한 거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최 측에 의해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후 며칠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측에서 거세게 항의한 뒤에야 뒤늦게 이 태국인 지도자가 분리된 건데요. 김현숙 장관은 어제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분리 조치 후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인 지도자 본인이 퇴소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 수사 중이라 우선 영내에서 분리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잼버리 공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이렇게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가 걱정된다는 우려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당시에 잘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여가위에서는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거랑 맞물려서 잼버리 대회 준비가 걱정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8월에. 지금 10달 앞두었습니다. 과연 중후보츠가 사라진 조건에서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땐 여가부가 아까 책방살이 뒷방살이 가듯이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겁니다. 근데 이 잼버리 대회도 지금 준비 상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파헤치고 조사해야 할 만큼 문제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예정된 부지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점부터 8월 초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됐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열립니다. 이게 지금 올 8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있는 세계 잼버리 애정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고 안 받으셨죠? 장관이 따지려는 게 아니고 폭염이나 폭우 대책, 이산화탄소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그게 세계적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관광객이 편리시설 때 또 영내외 프로그램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김현숙 장관은 이 업무가 어디로 이관되든 책임지고 잘 넘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풍과 폭염까지 대책을 다 세워놨다고 장담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네, MOU를 이 정리하시죠. 부분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고 총리와 장관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며칠 만에 현장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역설적으로 며칠 만에 되는 걸 지금껏 왜 안 했느냐는 비판도 불가피합니다. 전반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대원들이 많이 불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초반이 부족했던 만큼 저희가 2배, 3배 재정적 지원과 노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돌아가실 때는 모두 다 만족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까스로 중단되는 사태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일부 나라가 생존 게임을 포기했고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면서 잼버리 취지도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의 대회를 준비하지 못한 영향이 엑스포 유치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 한 명이 숨지면서 현장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성남시 서현동입니다. 네, 거기가 추모 공간인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고인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편지들이 한가득 놓여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 좋아했다고 전해진 디카페인 커피도 여러 잔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시민 한 명이 흰 국화꽃을 이렇게 한아름 가져다 뒀습니다. 어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비통한 마음을 안고 이곳을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완전 다 무너져 버린 건데. 고인은 지난 3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인 최모 씨가 몰던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어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던 최 씨는 사람들이 무서워 차를 몰고 가서 범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차에 치인 피해자만 모두 5명이고 어제 숨진 1명 외에 20대 여성 1명도 중태입니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조사한 결과 최 씨가 범행 전 최근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신림역이나 흉기의 종류, 또 흉기 소지가 불법인지 등을 검색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는 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기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오늘 결정되죠.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 결과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최 씨의 나이와 전체 이름, 얼굴이 공표되고 이번 주 중반쯤 최 씨가 검찰로 넘겨질 때는 현재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공개의 공익성 등을 따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잔혹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중학생 때부터 정신질환을 알아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초등학교에서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반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내일 울산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흉기난동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내부와 외부를 수색했지만 수상할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찰차를 학교에 배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방학이지만 돌봄교실과 병설 유치원에 나오는 인원이 있어서 휴교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고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SNS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모레인 오는 9일 대구공항에서 폭탄 테러와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SNS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오늘 대구공항에서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지만 테러가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가 테러를 예고한 9일에는 공항에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여야 대표는 잼버리 대회 책임론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 같은 현안도 쌓여 있는 만큼 정치권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잼버리 대회 놓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대회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진 이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 전현 정권사의 책임론 공방이 펼쳐지며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가 이 자당의 폐륜 행각과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유치 확정과 관련법 통과, 계획 수립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다며 자신들의 잘못부터 반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초유의 폭염 탓이라고는 하지만 준비에 철저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며 민주당도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 새만금 잼버리가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실 대응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잼버리가 축제가 아닌 생존 게임이 됐다며 어쩌다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는지 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사건 축소에만 급급하다며 폭염은 이미 예상됐고 앞서 많은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만 한다고 준비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네,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요건 확대와 사형 집행 등 처벌 강화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언급이 잇따르는데요.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흉악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휴가 복귀 뒤 첫 민생 행보로 오늘 오후 일선 지구대를 방문해 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묻지마 범죄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방법론을 두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세계적 치안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충격적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장갑차 배치하고 무장경찰을 세워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실효성 있고 정교한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흉악범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특정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무차별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혁신위 등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적어도 제대로 된 당의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돈봉투 연루 의혹으로 명단이 공개된 의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여론몰이와 정치적 수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내일부터 발표될 혁신안을 놓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 수요가 오늘 최고조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각각 92.9기가와트로 최고 수준에 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공급 능력에서 최대 전력을 뺀 예비력은 10기가와트 이상을 유지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남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600여 세대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열대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 측은 아파트 구내 설비 문제로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고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쯤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태풍 영향권에 듭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서울이 가장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극심한 더위에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7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6도, 대전도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9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 목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해 북한까지 북상하겠습니다. 따라서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무려 5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태풍 경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시점 목요일 오전 10시로 예상됩니다. 통영부터 시작해서 내륙을 관통할 전망인데 수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비 피해 조심해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이 태풍이 그럼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최악의 진로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일본 규슈 서해를 통과해 목요일인 10일 새벽에 남해에 진출하고 이어 오전 10시쯤에는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륙을 관통해 강원도 화천 부근에서 북한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일 밤부터는 남해안이,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 거센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네, 그럼 태풍특보는 전국에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제주도, 오후에는 남해안, 밤에는 호남과 경남, 경북 남부에 태풍특보가 발령되겠습니다. 이어 목요일은 새벽에 충청과 경북 북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태풍특보 지역에는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겠고요. 특히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드는 동쪽 지역에는 초속 40m 안팎의 폭풍이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도 강원 영동에 최고 500mm 이상, 영남 지방에는 300mm 이상이 되겠고 그 밖에 전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태풍 내습 시간이 겹쳐 해안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 다룰 일인가 싶었는데 여의도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에서 치러지고 있는 잼버리 대회가 초반에 논란이 좀 많이 됐고 지금은 좀 수습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업,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적인 노력들이 지금 함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물과 얼음 또 네. 화장실 등에 대한 위생 상태 등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런 기초적인 일들은 빠르게 좀 정리가 돼서 안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외신들 네. 좀 보니까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아내와 아빠가 우리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 바란다면서 그 우리 한국 정부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한 내용들이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민망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퇴소를 했잖아요. 근데 네. 각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인천에 간 대원들 일부가 여전히 이제 그 아마 해충으로부터 물리거나 온열 증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토를 하고 실신을 한다 이런 기사까지 나와서 그런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한 어떤 지금 물론 퇴소를 했습니다만 네. 관리랄까요? 우리가 좀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158개국 4만 3천 명의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였는데 예.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꾸준히 또 퇴소를 하건 그 대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어떤 이렇게 조직위원회가 있고 해서 네. 한 6일 정도 남았는데 제대로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가령 그런 겁니다. 일단 그 대원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K-팝 아마도 네. 공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아마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꾼다고 발표를 하니까 지금 벌써 그 축구 팬들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거기서 보려고 했는데 이게 예. 무슨 날벼락이냐 하고 있고 또 한 곳은 그날 이제 이 원래 예정됐던 K-팝의 공연을 피해 가지고 전주에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려고 했답니다. 네. 근데 K-팝 공연을 11일로 바꾸면서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들을 정부가 또 빼갔다는 거예요. 아, 그건 새로 나온 얘기인 거죠?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기사를 난리 났는데 통해서? 그 공연을 준비했던 측에서는 우리는 뭐가 되냐. 지금 그 날짜까지 피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 행사니까 뭐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조화되고 네.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성민 장관도 어제 브리핑에서 얘기했지만 초창기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제대로 준비를 못했던 걸로 인정을 해야겠죠.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잼버리 대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폭염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부터 미흡했는지 또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수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제대로 예산이 투입됐던 것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네. 많은 부분들을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넘어가는 때에 전 세계에 있는 이 스카우트 연맹 측에서도 과연 이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대한민국에서 이 잼버리 대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대회를 잘 마치기 위해서 모두의 합심된 힘이 중요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새만금에서 열렸던 이 잼버리 대회가 초기에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력이 총동원돼서 마무리를 아주 즐겁게 잘 끝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드릴 때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대책을 당장 며칠 뒤에 대책을 만들어야 될 텐데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들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태풍이 지금 좀 전에 뉴스 봤습니다만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죠. 왜냐하면 새만금 간척지 위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그 태풍이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텐트가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이거야말로 정말 범정부 차원에서 빨리 대응을 세워야 되고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전에 우리 김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좀 꼼꼼히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분명히 투입이 됐고 지난 6월
초인가요? 저도 보도를 보니까 예. 전라북도에서 한 93억 원 정도의 이제 또 예산을 긴급하게 폭염이 심하고 또 이게 침수 피해가 있으니까 네.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에. 근데 그게 한 20억 원 정도만 이렇게 확보가 됐고 네. 나머지가 안 내려갔다가 이번에 대통령 지시로 또 긴급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이 됐다면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좋았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좀 전에도 우리가 이제 뉴스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이제 8월하고 10월에 네. 그 새만금을 그 지역구로 둔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네, 이원택 이원택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뭐 민주당의 농어민 대책위원장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정이 밝아요. 네. 본인 직접 현장을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 주무부서인 여가부 장관께 말씀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그 영상으로 보면은 당시 여가부 장관께서 조금은 안이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네. 이런 지적을 1년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현지 지역구 의원의 이런 말씀을 듣고 좀 정부가 좀 더 원활하게 대응책을 세웠다면은 지금의 어떤 이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뭐 주말 사이에 어젠가 그젠가 그 수석 대변인 브리핑에서 아마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또 전 정부 탓한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역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이 잼버리는 쭉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직위원회 위원장도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인 김윤덕 의원이 또 공동위원장을 그러니까요. 5명인데 거기에 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당 탓, 야당 탓, 지난 정부 탓, 현 정부 탓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서로 손가락질하는 내탓 공방처럼 비춰지게 될까 봐 매우 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탓이 아니라 문제가 벌어졌고 가장 중요한 건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그들의 안전과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갈 수 네.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네. 그리고 즐겁고 아주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더 열심히 나서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잘잘못은 좀 따지긴 해야겠죠.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건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논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성범죄 의혹이 좀 불거져가지고 여가부 장관의 해명도 있었고 뭐 그 이제 주최 측의 해명도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태국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 경고를 취하고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같이 영지에 있단 말이야 지금도! 같이 물어다니고 있어 지금도! 그 성범죄자하고 어떻게 샤워로 온 사람이 타월 한 장, 비누 한 장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샤워를 합니까? 네, 뭐 요약을 해보면 이 지도자인 분이 이제 여성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거기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여서 그거를 이제 동료 지도자가 잡아서 봤더니 태국의 지도자인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도 좀 논란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외국의 지도자가 더워서 갔다. 그러면 저는 뭐 현장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여성 샤워실이 있고 여성 대원들 샤워실이 있고 남성 대원 샤워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 느꼈고 네. 이거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조직위에서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최소한 이분들을 격리시킨다든지 그 한 분을 뭐 퇴소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또 조직위원장이신 여가부 장관께서는 뭐 경미하게 보고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조직 사무총장이신가요? 저분의 대응도 좀 그런 것 같고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피해를 당한 전북도의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집단으로 퇴소하는 이런 또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수사도 의뢰하고 네.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야지 저렇게 놔두면 저건 또 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정부나 대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적절하게 움직인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저는 김병민 최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전 정부 탓하고 뭐 현 정부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잘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초기에 대통령실 그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했느냐, 또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의 논평 이런 걸 보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평창 올림픽은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몇 달 만에 치러냈습니까? 9개월 이후에 치렀습니다. 네. 근데 평창 올림픽에 당시 외신들, 뭐 국내 내신은 빼고요. 외신들 평가가 이랬습니다.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 코로나 뭐였죠? 바이러스 이름이 노로바이러스. 네. 여기에 대해서 잘 처리했고 음식도 훌륭하고 치안 문제도 완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8월에 국민의힘 그 연찬회 가셔서 하신 네.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의 전 정부 탓하면 국민들에게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 정말 잘하셨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1년 전에 하신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가지고도 본인이 또 전 정부 탓을 하시고 또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 이렇게 하는 거는 당시 하신 말씀을 복기시키고 정 기억이 안 나면 적어 놓으셨더라도 그래서 마음이 좀 전 정부 탓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그 적어놓은 수첩도 한번 보시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탓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탓하는 건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요. 이 성범죄 논란에 대해서 신원식 의원이 좀 SNS에 올린 글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배후를 주장했어요. 그 잼버리 대회를 두고는 정치인들은 일단은 SNS 글이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범죄 의혹들이 불거지고 나서 분명히 여성가족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잼버리 측에서도 세계 스카우트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에 신고까지 돼 있는 상태지만 성적 목적의 침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찰은 또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예. 걸 보면 아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했다고 예, 맞습니다. 발표했죠. 예. 그런 내용들이 정리 조정들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전북 스카우트 연맹에서 뭐 고성을 막 지르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상황들이 보이게 되면 대한민국이 주최했고 또 전라북도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잘 수습해 나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가 서로 함께 해야 되는 역할일 텐데 이러한 갈등들을 조장하는 모습들이 가히 좋게 비춰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잼버리 대회가 잘 끝나기 위해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정치권도 이에 화답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드시 좀 오늘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원식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부적절합니다. 네. 그 저렇게 표현이 좀 너무 거치서요. 예. 그래서 저는 신 의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라북도 지금 대원들 어린 스카우트 대원들입니다. 예. 아무리 전라북도 부안에서 열리고 있고 새만금에 열리고 있더라도 이런 성추행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퇴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 했고 반 대한민국 카르텔 왜 아무데나 카르텔 붙이고 이게 뭡니까?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북 스카우트 연맹이 반 대한민국이란 얘기입니까? 그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다가 또 야권의 음모설 개입설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 신원식 의원께서 이거는 공식 사과를 하시고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전라북도에서 열렸고 전라북도에서 피해를 본 대원들이 퇴소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 그 배후에 우리 민주당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런 거는 저는 정말 신원식 의원의 인식이나 저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제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과를 하시고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국회의원으로서도 도리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회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요.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안전, 대원들의 안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좀 지키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정쟁도 좀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돈봉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가운데 한 명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고요. 이성만 의원은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윤관석 의원의 구속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윤관석 의원은 애당초부터 이정근 부총장과의 녹취록에 그 목소리가 여실히 드러나서 국민께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오빠 얘기도 하고 거기서 돈을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들까지 적나라하게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비롯해서 각종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타의 일반 개인들과 똑같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 네. 파렴치한 범죄 문제일 수 있는 거니까요. 국회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국회가 갖고 있는 방탄을 활용해서 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가지도 못하도록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구속이 결국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 드러났던 녹취록을 보더라도 잘못됐던 일들, 왜 그동안 윤관석 의원을 국회에서 방탄으로 비호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고개 숙이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그다음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협조할 부분들을 협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당내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고요. 한 언론에서 이제 검찰이 영장 심사 때 언급했던 의원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 일단은 이런 돈봉투 의혹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 대국민 사과도 했고, 이게 이제 돈봉투 의혹 사건 전당대회 사건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죠. 새누리당 때 2012년입니까? 불거진 게 10년이 더 지나서도 네.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의혹 사건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했는데 이성만 의원은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고 네. 윤관석 의원은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본인은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발부가 된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영장 실질심사의 자리에는 판사가 있었을 테고, 네. 이제 검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윤관석 의원과 이제 변호인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검찰이 무슨 지지 모임에 온 국회의원 10분의 실명을 공개했고 거기에서 3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나왔는데, 일단 거론된 의원들을 한 언론이 보수 언론이 이제 이름까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10분 모두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객관적인 수사 증거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증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들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수만 있던 사자만 있었는데 설마 윤관석 의원과 그 변호인이 얘기했을 리는 없고요. 판사가 얘기했겠습니까? 네. 결국은 검찰이 특정 언론에 또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죠. 아직까지는 모두 부인하니까. 근데 그거를 또 명단을 흘려가지고 공개를 하고 보도되게 했다는 거. 이거는 그 의원들께서 모두 10명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수사나 기소나 재판도 가기 전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지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짐작컨대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의심할 정황이 높기 때문에 검찰도 이제 그런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야당 대표나 야당에게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하시고 수사 제대로 해서 입증해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정보지로만 이렇게 뭐랄까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누구다 이렇게 이제 떠돈 소문들만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 이 의원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수사를 벌인다거나 그럴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언론을 통해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지금 이런 이름이 거론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이제 언론 플레이 말고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진술 이상을 넘어서는 객관적 수사 증거가 있다면은 그 의원들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를 보면서 당에서도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당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네.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관석 의원의 녹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내용들만 보더라도 지금 이정근 부총장, 윤관석 의원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이 돈봉투 사건이 아예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국민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봅니다. 네.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띄웠던 것도 이런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한 도덕성 논란들이 크니까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위도 띄우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다음에 자정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네. 핵심적인 사람들이 구속되는 것들을 막도록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했던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지금 구속이 되고 났으면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느 누구도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원들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다 드러날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식의 노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아마 윤관석 의원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속된 상태 속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거고 네. 그때 이제 공소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런 상황들이 도래되고 나면 민주당이 조금 더 자정작용을 통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이 다 끝나도록 하면은 지금 나왔던 내용처럼 1심 재판이 나와도 대법까지 남아있다. 네. 쭉 가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 대한 이 문제를 조정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의지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직접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위의 방향 중에 하나도 사실 당내에서 이런 비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한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정도 언급이 됐으면 뭐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늦으면 늦을수록 당에서는 부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박광 원내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랄지 온정주의는 더 이상 없다. 이미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을 때 네. 윤리감찰단의 이제 즉시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강화했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즉시 대응을 하고 처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10명의 의원들이라는 그 명단이 보도된 데는 조선일보 한 군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진짜로 그 여기에 대한 혐의를 입증을 했다 하면은 이거는 뭐 여야 의원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 밝히거나 초안 조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해야지 지금 언론에 보도된 한 군데 보도 가지고 우리 당으로부터 그분들이 그것도 그 의원들이 그 모임 자체를 부인하거나 네. 전혀 그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그 언론사를 상대로 지금 법적 대응을 다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정보지를 많이 못 봐서 그런데 이게 정보지에 나오던 거랑 명단이 비슷한가요? 제가 오늘 그 과거에 나왔던 정보지 명단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보지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네요. 알겠습니다. 혁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휴가 갔다가 복귀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좀 혁신위원장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오늘요? 예. 예, 뭐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혁신위원장이 가서 대한노인에 가가지고 본인의 사과를 공식했고 그런 부분들 뭐 박광원 원내대표까지도 가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이른바 그 여명 투표인가요? 그 논란에 예. 대해서는 일단락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다른 문제가 지금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 예.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가정사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저희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예, 그거를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고 어느 그러니까 정도까지 또 우리가 이제 쳐내야 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도저히 뭐 진위를 모르니까 예. 한쪽에 이제 글을 저도 쭉 봤는데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 또 아들이 또 글을 아들이란 분이 올렸죠. 완전히 또 내용이 전혀 달라요. 예. 그 이쪽 그 일가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또 김은경 위원장의 또 아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 가정사고 그렇기 때문에 진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정사는 빼고요. 그럼 가정사는 빼고 그 지금까지 흘러온 그 노인 폄하 발언 논란까지 봤을 때 내일 혁신위가 또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혁신안이?
김은경 혁신은 첫 번째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호 혁신안으로 내놨던 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였는데 그때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수사를 받기 시작하고 당내의 동력들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설원설의 논란이 컸던 것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노인 폄훼 발언 때문에 김은경 위원장 개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혁신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신망들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민주당 혁신위가 왜 나타났는가? 돈봉투 문제가 터졌고요.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때문에 당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를 띄워서 당을 어떻게든 새로운 방식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그 다짐으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 혁신의 대상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조속하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김은경 위원장 체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민주당 총선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딜레마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혁신위가 흔들리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마무리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근데 일단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혁신위원장께서 이번 발언도 그렇고 이전의 발언들로 언론의 질타를 받거나 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의 마음을 상처를 드리고 한 부분들은 부적절하죠. 네. 거기에 대해 본인도 사과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본연의 혁신 어떤 작업이랄까요? 혁신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가려진다거나 논란이 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위가 이제 발족하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비명계에 계신 분들이 대표에게 칼자루를 쥐고 빨리 흔들고 칼자루를 쥐고 혁신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비상의총이었나요?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혁신을 띄우자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위원장의 여러 논란과 혁신위가 만들어내는 또 혁신안과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가 이제 혁신위의 임기랄까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9월부터는 뭐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월 말까지로 기한이 잡혔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여러 가지 그동안 내놨던 거랄지 지금 준비한 혁신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혁신안들이 나오면은 또 절차들이 있거든요. 최고위 보고 절차와 이제 이게 채택되기 위한 당무위와 중앙위 절차가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그 치열한 논쟁 또는 생산적인 토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 당이 채택하는 혁신안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사를 압박하는 건 학부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을 갑질로 신고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맞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학교장은 보복 신고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월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장. A씨가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욕하고 목을 조르거나 때렸다는 게 신고 내용인데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을 어지럽히지 말고 좀 잘 사용하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잘해보자 하고 이제 어깨를 토닥였는데 학생들은 자기들을 막 헤드락을 걸었다라고 이제 막 학교장한테 가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학교장이 연가 사용을 방해하고 조퇴하려면 임신하라는 식으로 막말했다는 신고서를 지난 1월 서울시 교육청에 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교장이 이른바 보복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교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곡해 뒤늦게 신고했다며 방학에 몇몇 학생만 불러서 A씨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학 때 캠프 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행동들을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뭐 다 적어라 라는 그런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해요. 이 가운데 일부는 교사에게 공공연히 거친 말을 하는 등 평소 생활 지도가 어렵던 학생들이라고 A씨는 설명합니다. 또 가만히 있으니까 막 저거 선생님 쌤 쳐 읽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6월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적절한 훈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학생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피해자 격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술을 거부해 교장 주장만으로는 아동학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장은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신고 의무자의 소임을 했을 뿐이라며 보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학부모 투서를 계기로 A씨에 대한 반 전체 설문조사와 학부모 상담을 했고 여기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때는 신고가 의무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교장은 또 A씨에게 폭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유 없이 조퇴하려 해 반대했고 아이를 낳으면 마음대로 육아 조퇴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파키스탄 남부에서 열차가 탈선해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계적 결함이나 테러로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열차 한 량이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나와부샤 사르아리 기차역 인근에서 열차가 탈선한 겁니다. 사고 기차는 모두 17량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량이 탈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हादसा भाईजान हमें धमाका हुआ हमें धमाका सुनाई दिया उसी टाइम हम आए थे उस धमाके के हिसाब से हम इधर आए फिर हमने देखा बोगियां सारे उखड़े पड़े हुए थे कोई किस तरफ थे कोई किस तरफ थे हम इसी हिसाब से आए 파키스탄 철도 당국과 군이 부랴부랴 구조 인력을 보내 승객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हादसे के बाद नाजिर में क्या बताऊं कि मैं खुद ये जब मैंने मंजर देखा तो मेरी भी आंखों में आंसू आ गए थे लोगों का अजीब मंजर था लोगों को देख रहे थे अपने अजीज रिश्तेदार को ढूंढ रहे थे परेशान हाल थे 탈선한 열차 객실 가운데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한 객실도 있어 중장비로 객실 문을 여는 등 밤새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고 기차에는 1000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했는데 적어도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면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गुफ्तगू की और तहकीक का आगाज़ कर दिया है और उन्होंने कहा है कि मैं उसको पब्लिक करूंगा कि इसकी क्या वजह है। 파키스탄에선 1년에 8천만 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합니다. 총 연장 7,500km에 이르는 기차 선로가 놓여 있는데 낡은 철도 인프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2021년 6월에는 신드주의 다르키 근처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해 최소 65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의 대축제인 세계 청년대회가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각 6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태주공원에서 열린 올해 세계 청년대회 폐막일 미사에서 2027년 차기 대회가 아시아 한국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닷새나 엿새 동안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해외 참가자 20만에서 30여 명을 포함해 약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역대 교황이 세계 청년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해온 만큼 프란치스코 교황도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인 지휘자 윤한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 심사위원단은 현지 시각 6일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모차르트 대강당에서 이 대회 우승자로 윤한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르베르크 폰 카라얀 협회와 오스트리아 세계적 클래식 축제인 짤즈부르크 페스티벌이 마련한 이 콩쿠르는 젊은 지휘자들이 한 번쯤은 결선 무대에 오르기를 꿈꾸는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효주가 최종 라운드 무려 7타를 줄이는 뒷심을 발휘하며 시즌 2번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효주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스코티시 오픈 마지막 날 7언더파를 몰아쳐 최종 합계 13언더파로 2타차 2위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부티에가 15언더파로 2주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